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조금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네, 오늘 대부분 제 단톡방이나 그룹 밴드 등을 좀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이제 매월 진행하고 있는 매월 셋째 주에 둘째 주군요. 둘째 주에 진행을 하고 있는 전형별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오늘은 일단 서울대 직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연고대 추천형, 교과 전형까지 쓰기 때문에 일단 요 세 전형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설명회인데 연고대는 면접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지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채택하고 있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 즉 생기부 면접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 소개는 길게 드리지 않겠고요. 자, 우선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인데요.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이야 뭐 어차피 입결이 전국 고등학교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직윤도 학종이죠.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인데 학종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에서 학교에서 1, 2등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내신은 우리 학교를 뽑아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다면 전혀 우리 학교 입결을 거의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전형 자체에 뭔가 변화의 폭이 크다면 전혀 입결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전형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연대 추장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없어지고 최저가 생겼는데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벌 패턴과 사례인데요. 요거는 좀 문과와 이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작년에 실제로 합격했거나 불합격했던 친구들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인데 뭐 여기서 사실 기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생기부 면접이죠. 생기부 면접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추가 질문들을 좀 이어가느냐. 결국 최초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 질문 문제가 아니라 꼬리 질문 아이들이 말하는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 및 금기사항 당장 이제 써야 되는 고3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일단 여기는 서울대 직윤 얘기입니다. 뭐 교과 전형이 어차피 내신대로 가는 거니까 일단 생기부를 좀 최대한 존중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접수 현황을 봐서 3대 1이 안 되니까 일단 1단계로 붙고 오자. 뭐 이제 이런 심리로 갑자기 과를 바꾸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 어쨌든 대부분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생기부 존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장기적으로 고2나 고1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연대나 고대는 이제 내신을 만들어 가야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활동이 내신보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한 3, 40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리고 혹시 뭐 채팅창이 노출되는 게 싫으시면 DM 형태로 주셔도 가능한 범위 안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입니다. 일단은 서울대 중심 봤을 때는 연속성의 측면이 크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올해 것은 아니고 한 3년 전쯤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세 가지 전형을 뽑는데 지역균형, 일반전형, 기회균형 이런 거 뽑는데 오늘 말씀드린 게 지역균형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 그래서 이제 뭐 눈에 띄는 게 일단 다양성, 그 다음에 잠재력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얘기를 당장 이제 일반 전형은 지금 당장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제 매력이 매우 명시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을 뽑는다면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약간 아직은 좀 폴리시가 덜 된 원석을 뽑는다 이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서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에서 뽑히고 있고 뭐 최근엔 이제 메디컬 선호 심리가 있다 보니까 전교 1, 2등이 많은 슬랭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교 1, 2등 그리고 이제 이거 입시가 바뀌는 현재 고1들부터는 3명까지도 늘어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요소는 서류 평가에서 1단계를 선발하고 면접을 치러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방식은 일단 요 기회균형하고 동일하고요. 근데 기회균형은 좀 더 자격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고 지역균형 전형은 그냥 해당 고등학교에서 1, 2등이 추천받을 수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시 내에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시 내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균형 전형이 여기 정시 하나 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재작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리는데, 요거는 일단 저걸로 보셔야죠. 이제 정시죠. 정시고, 이제 상대적 생활기록부가 한 40%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전형.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고일절부터는 이제 요 전형에 가깝게 형수는 바뀐다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네, 요 정원의 일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1189명은 일반적으로 뽑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만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 직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왼쪽 수시에서의 직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역 균형 전형은 이제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선발이 나눠져 있고요. 이게 3년 전까지는 그냥 일단 서류를 내면 다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애매할 때는 직인으로 넣어서 면접까지 가보자. 그래서 교수들이 좀 어쨌든 일단 교수들 얼굴을 보고자 이런 게 있었는데 3년 전부터는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3배수 선발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 그래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이 5대 5인데 7대 3인 거 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면접의 영향력은 수치상으로는 적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1단계 선발이 된 친구들은 특히 이제 인기학과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이 변별력을 갖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는 이제 그래서 4개 영역 중 3합 7로 잡혀 있죠. 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대표 아니면 수능 응시 영역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좀 증언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면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출하는 그 서류 자체가 생기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기부에서 나오는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올라온 펴볼게요. 서울대 그 PPT를 제가 그대로 이제 약간 따온 내용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안내안에서 그리고 이제 의대는 MMI를 봅니다. 의대는 MMI 보고 60분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이제 10분짜리 면접을 6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의 어떤 나와 있는 약학 계열 학생 스마트 시스템 학과라고 되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왔다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도 정말 많을 것이고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채로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냈던 활동들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비록 희미해지었을지언정 여러분 속에 고구마한 흔적을 남겼을 것이고 이 과정은 그 작은 흔적을 나타나는 과정이 희생될 것입니다. 그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과거 여러분이 이미 체득한 내용이므로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긴 좀 이제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쨌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수능 끝나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상 질문 뽑고, 거기에 이제 답변 정리하고, 추가 질문 좀 가능한 것들, 시뮬레이션 하고 가면 뭐 이렇게 보통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면접이다. 일반 전형 면접처럼 뭐 이런 것들 준비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 그다음에 정원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 전형도 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내시 좀 애매할 때, 보통 저희가 이 직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인기학과는 뭐 보통 1.1 정도, 그리고 이제 중간학과 1.2, 뭐 비인기학과는 1.3까지도 되거라고 말씀드리고, 간혹 입결 자체를 보면 뭐 1.4, 5, 6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사실은 1.4를 잘 안 넘어가죠 친구들이.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 내신이 그래서 뭐 1.2나 3이라 좀 애매할 때 그런 경우에 무슨 과시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 학과의 약간 성향을 좀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역 때이 말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꼭 학과 그렇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인원 대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원 대비는 이쪽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전체 인원 한번 보시면 여기 왼쪽 509병이 지역 균형이고요. 일반적인 1,500명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울대 전체로 보면 대략 한 2,000명 중에서 수시를 이걸로 뽑는 4분의 1이 직윤이고 4분의 3이 일반이에요. 직윤 숫자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근데 어쨌든 그럼 1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3이 평균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어떤 과가 이 직윤으로 1보다 많이 뽑는다면 그 과는 직윤으로 오는 애들을 선호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윤으로 오는 애들이 곧 일반고잖아요. 일반고에서 성실하고 잘하는 애들을 선호한다. 우린 잠재력 있는 애들을 좋아한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제 3보다 어떤 과가 그럼 여기가 3보다 일반고 비율이 높다. 맞죠? 일반 전형 비율이 높다. 그럼 뭐예요? 여기는 우리는 특목고, 전사고, 자사고 이런 애들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은 사실 걔네들이 훨씬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과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가보시면 그걸 알고 보면 이렇게 가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뭐 외교학과를 나오기도 했지만 외교학과랑 경제학과를 일단 비교해서 말씀드려요. 문과에서. 자 그러면 정치 외교학부 같은 경우에 지역 균형이 17명이고 25명이면 비율로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더하면 42명이니까 여기는 42명 중에서 한 40%가 조금 넘고요. 여기 한 6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4대 6 정도죠. 원래 얼마야 돼요? 1대 3 정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긴 뭐예요? 정외과는 직윤으로 들어온 애들을 예뻐하는구나. 여기 일반고에서 잠재력 있는 애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알 수 있고요. 반대로 경제학부를 보시면 여기 7명이고 여기 60명이에요. 그럼 여기 제가 비율이 67명인데 그럼 여기는 거의 여기 10% 좀 넘나요? 어쨌든 10% 좀 10%인가? 좀 넘고 여기 거의 90% 가까이가 이쪽을 뽑잖아요. 그러면 경제학부는 일반 전형을 들어 애들을 더 많이 뽑고 싶어 하는구나. 그 얘기는 일반과 아닌 유형의 애들을 더 좋아하겠구나. 이런 약간 짐작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학과의 호불호가 선호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정예로 준비를 해왔어 일반고인데 그럼 그냥 직윤으로 써야겠구나. 내가 특목고인데 아니 특목고는 지금 쓸 일이 없지만 어쨌든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학부를 아니 뭐 경제학부를 준비해 왔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는 혹까지 마시고 어떤 아이들을 더 선호하는지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대로 한번 가보면 공대로 한번 저희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대에서 뭐 보통 전학이라고 얘기하니까 전기전자 볼까요? 전기정보공학부를 봤더니 여기도 1대 8이잖아요. 거의 1대 7이 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도 일반 전형으로 애들을 더 뽑고 싶어 하는구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거 볼까요? 원자력공학과 여기는 9대 15니까 여기는 한 1대 뭐 1.5 정도 되는 거죠. 1대 2도 안 되죠. 그럼 뭐야 여기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애들을 많이 뽑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학과의 약간 성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사실 3학년이야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단계가 어쩔 수 없겠지만 1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서울대 나름 염두에 둘 때 목표에 뒀을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장을 가보겠습니다. 줄여야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서울대는 변화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다음 연대입니다. 연대는 일단 이런 전형들이 학종에서 있고 교과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캡처한 사진이라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거를 좀 양지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26년 2월 졸업 예정자. 그래서 이제 이 교과 전형 중에 추천형 중에서는 자격을 푼 데도 있고 안 푼 데도 있는데 대체로 어쨌든 여기는 아직 고3으로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국내 고교 전 과정,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살다 들어오거나 전학을 뭐 특성화고에 전학을 해온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일단 일반고를 위주로 뽑겠다는 얘기죠. 자공고나 그다음에 최소위수 과목이 있어야 된다. 지원자가 이렇고요. 추천형은 점점 줄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 추천 방법은 예산발 방법 교과 100%. 그래서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말고 형식적으로도 숫자로만 뽑는 건 연세대학교 추천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작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면접 대신에. 그리고 교과 영역 전형 방법에서 이제 국영수 사과를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 영역이고요. 학종은 이렇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은 학교마다 반영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동국대 같은 데는 이제 뭐 상위 10개 그래서 이제 1등급 그러니까 쭉 2등급인 애들보다 그러니까 1, 3을 섞인 애들 유리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외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또 뭐 원점수가 높으면 원점수로 그냥 봐준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변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들은 반영 방법들을 학교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반영 방법은 이제 그 이런 주요 과목들은 환산해서 기본적으로 전공을 한다.
여기 수능 최저. 그리고 반영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이제 계산하는 툴이 있기 때문에 연대 추천식으로 연대 교과식으로 얼마예요라고 이제 계산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반영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 문과죠. 문과 같은 경우는 2합 4. 근데 어쨌든 국어 수학 중에 하나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국수탐으로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 2합 5를 맞춘다. 뭐 영어 3, 한국사 4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 미적이나 기하로 맞춰야죠. 확통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계열, 치의에 뭐야, 의치약이죠. 의치약 같은 경우는 1등급이 2배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통합형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생활과학대학이나 간호대학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신설된 수능 체제다. 요 영향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대인데요. 고대도 이제 교과 전형 학교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서울대 연대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오늘 말씀드린 변화는 고대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서류가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형 지원에서 요 추천형과 학업 우수형, 최저 사합할 있는 전형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제한이 걸렸고요. 어쨌든 가장 큰 변화는 서류가 10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연대 고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상위권 학과, 중위권 학과, 하위권 학과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 선호도입니다. 학과에 예를 들어 어, 뭐 생명 계열 이과에서 아니면 뭐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들은 그다음에 이제 뭐 문과에서 경영, 자전 이런 데들은 자 기존에는 저희가 어쨌든 중하위권은 뭐 서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상위권은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경영학과를 쓰는데 수학 내신이 안 좋아. 경영학과를 쓰는데 뭐 경영 동아리 안 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소위 활동들이 영향이 있다고 봤었는데 이게 10으로 줄었기 때문에 정말 극상위 일부 인기학과 뭐 이런 이과의 그 의대 정도 빼고는 이제 서류 영향력은 사실상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신 컷이 한 0.1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긴 했죠. 해가 거듭될수록. 자, 다음 장 넘어가고요. 다음에 뭐 교과 산출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석차 등급이 기산된 모든 과목 및 성취도 및 반영 비율이 모든 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는 이제 연대는 또 국영수사과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산출 방식은 다 학교마다 그 계산하는 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시는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변화는 이제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탐구 둘에 약간 평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탐구를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3합 7이지만 저희가 그냥 3합 8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사실상 하나가 좀 완화된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이때도 4합 5다. 4합 5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좀 완화된 느낌이 있는 거죠. 탐구 두 개 평균이 아니라 하나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뭐 사탐런, 과탐런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탐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워졌나요? 네. 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 서류 평가에서는 교과에서 중실도와 공동체 영향을 보는 건데 그 교과에서 중실도에서는 어쨌든 음, 관련 교과를 들었는가, 학업 중실도가 어떤 그 내신이 어떤가 기타 요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 전체가 10%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물리툴을 안 들어도 공대 입시가요로 부르면 뭐 아니 뭐 생명투를 안 들었는데 생명공학과 될까요? 작년에는 조금 걱정되는데요라고 말씀드렸다면 올해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자, 학벌 패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형별로 좀 구체적으로 결과 나온 걸 좀 보면요. 요거는 이제 등록률이고요. 등록률을 봤을 때 추천형은 등록률이 매우 높죠. 이 친구들이 사실은 뭐 연대에서 더 좋은 과나 다른 전형을 혹은 다른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작년에 관건은 이거였죠. 그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됐는데 2합 5, 2합 4라는 활동수와 동일한 얼마나 맞췄냐라고 봤더니 1 정도 맞췄다. 일치학으로 나가기 빡빡하니까 그랬고 보통 그래도 60에서 70% 정도는 맞췄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소위 말하는 유의미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전체분 64%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면접보다는 변별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면접에서 이제 워낙 좀 변별력이 심하게 작동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고1들부터는 저는 다시 면접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연대가 입학 설명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음 장에 나올 것 같은데 충원율 때문이죠. 그러니까 추천형을 이제 응시율이 애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추천형은 기본적으로 거의 100%라는 거 없으니까 거의 99%가 일반고를 쓰는데 저는 이제 면접까지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추천형 면접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애들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심한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냥 남들도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하고 가요. 그래서 이 준비한 애들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면접에 부담을 그렇게 안 쓰는 애들도 꽤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면접이 없어지니까 지원율은 경쟁률은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로 갈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번 넣어보자. 서류만 넣으면 되고 심지어 자소서도 이제 2년째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연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왜냐하면 뭐 애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오히려 좀 면접을 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오히려 진짜 오래되면 받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고1들부터는 면접이 다시 부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원력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최초합이 아니라 추합을 보고 쓰는 전형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시 변화에 대해서 학부의 변화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사실 이 표도 작년까지 뭐 안 보여주던 표인데 숫자로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변동폭이 컸다는 거예요. 면접 있을 때. 그러니까 면접으로서 이만큼 주집했다는 얘기죠. 의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최저가 걸리고서는 이 최저 때문에 바뀐 애들은 확 줄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면접이 있을 때 면접 준비하면 언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맞았었구나라는 게 좀 반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충원율 보셨고, 자 고려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대는 입결을 좀 공개하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표로 정리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디가 등에서 평균적으로 어쨌든 1.345에 있고 추합까지 보셔도 1.456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대 입결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저녁에 9대1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 기준 봤을 때 최저 충족률이 조금 올라간 거 보실 수 있고 57점에서 60.3으로 수능 좀 쉬웠죠 작년에. 그리고 충원율은 조금 올라갔다. 요거 둘 다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쓰는 친구를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요 연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최저가 이제 그 걸려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학생이 맞출 수 있는 친구들만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략 3분의 2 정도 가문과는 맞췄고요. 이과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여기 3합 7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탐구가 근데 평균이다 보니까 사실상 평균이 버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3합 6에 가까운 최저였고요. 자, 단과대면 충원을 보시면 여기 126이니까 뭐 원래 고대는 아무래도 연대보다는 충원이 많이 돌긴 하는데 지상 충원이 없다는 거 보실 수 있고 다음에 충원율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충원율이 많은 과들이 있고 상당히 인기학과가 충원율이 높죠. 우리 비인기학과가 충원율이 낮고 그래서 이제 뭐 인기학과를 쓴다라고 하시는데 인기학과는 또 그만큼 지원자의 풀이 에버리지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지 단순히 총원율이 높으니까 추합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위험할 수 있고요. 자연 계열은 60.2% 정도가 총원이 됐다. 네, 의대는 이제 아무래도 다 여기가 이제 고대가 요새 이제 6에서 빅5로 점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빠졌겠죠. 다음 이제 교과 평균 보시면 여기는 인문 쪽이 1.3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별 좀 차이는 있는데 경영이 이제 1.24에서 표준 편차 0.1이니까 오 대략 1.34, 1.35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원이 줄면서 컷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1.56 정도도 뭐 한번 써볼 만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아무리 추합을 고려하셔도 한 1.4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통 이제 연대랑 점점 비슷해져서 한 1점, 그러니까 원래 연대 교과가 그 고대 교과보다 저희가 0.1 정도 더 타이트하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에는 좀 비슷한 선으로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고대가 이제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되면 컷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올해는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연대 쪽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보통 문과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문과 대학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식자경 이런 데가 조금 이제 비인기학과인데 상대로 봤을 때 거기가 이제 좀 떨어지긴 하죠. 미디어가 이제 제일 높죠. 1.24. 그리고 이과의 평균 2.18. 이과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과는 1.7까지도 이제 된다고 저희가 한 코로나 그 시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1. 맥시멈 봐도 1.5 정도로 오히려 이제 문과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요 선이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동안 70% 컷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등록들도 나와있고, 학업수가 잘못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교육연대 합격 지율에서는 기본적으로 99%가 일반고입니다. 지원과 합격 둘다 그렇습니다. 자, 패턴과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어쨌든, 자, 왼쪽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룹, 일반고 친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균, 추천, 뭐 편향된 학종으로 이해를 써보기도 하고, 영역교과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이제 의대를 하나 꼭 가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남대 교과의에, 여기가 뭐 거의 추합이 돌다 저 수능 최저가지고 세게 걸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내려왔었는데 어쨌든 여기 합격을 했던 친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대고대 경희대 정도에서 추합이 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점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문과죠. 문과에서 이제 서현성을 최초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는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걸로. 두 번째, 그래서 이 친구들은 카드가 이제 이렇게 좀 나왔었고요. 뭐 기균, 지균 섞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기균 정해는 됐는데 서울대는 1단계 지균까지만 갔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친구도 서울대 예비 1번까지 갔었는데 안타깝게도 추합이 돌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케이스는 작년부터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이거를 보여드릴 의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왼쪽 친구가 1.0인데 이 두 친구가 어쨌든 연대 추천을 못 썼잖아요. 근데 왼쪽 친구 같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A가 아닌 ABC 과목 중 B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연대 다른 과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에서는 의예과는 1.00도 떨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하루로 좀 돌렸던 케이스. 그다음에 이 친구도 연대를 못 썼는데 왜 연대를 못 썼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Z 점수가 워낙 안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0을 받아도 그 Z 점수 계산했을 때 우리 학교가 평균적으로 이제 그 표준 편차가 커서 Z 점수가 안 나오면 내 실제 어떤 그 변환 점수가 1.0보다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서 아예 연대를 포기했었던. 그래서 이제 연대를 쓰실 때는 완전 숫자로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1.00도 의예과를 전제로 해서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예과가 정도는 안 되겠으나 다른 쪽도 뭐 당연히 뭐 1.1, 1.2만 당연히 이제 연대 교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요소, A, B, C 과목이 어떠했는지 혹은 그 학교의 표준 편차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정도 내시는 썼던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래 쓰려던 과로 쓰자. 네, 갑자기 이제 경쟁률 낮다고 썼을 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면접 기출과 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규는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서 2명의 면접관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꾸 자기네 1년 선배들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 조금 이거 보여드려 가면, 생기부 내용을 물어보면 탐구 동기와 질문의 결과를 한꺼번에 초에 말하고 가르쳤던 거. 이게 이제 심화 탐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6가지 요소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냥 학생들이 그냥 이 면접 대비하라고 하면 생기부 내용만 마치 이제 내신 공부하지 막 외우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형으로, 질문과 답변형으로 구성을 해서 실제 답변이 가능한 정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학생들의 약간 회고답이고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면접이 진행된 내용들인데, 그 면접장의 분위기라든지 뭐 교수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를 반드시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접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이제 요 비슷한 면접 실시하는 학교들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연대 추천형 면접은 사실은 재시험 면접일 때 좀 더 간극이 컸던 거고 이제 이화여대 이거 전형 실시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분의 1 정도 학생들이 그 맥락이 바뀌었다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 실제로 최초 합격자 기준은 33.1%, 그다음에 충원 기준이 23.1%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도 상중하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간 이상은 해야 내가 최초 합격권에 있었던 것을 더 이상 밀려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3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대학교가 이제 입학 전형에서 좀 공개했던 내용들인데요. 뭐 작년, 재작년과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없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균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서울대는 뭐 지균이나 일반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들은 동일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결론적으로 소결처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신보다는 활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신들은 워낙 다 비슷하게 맞춰서 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점, 인기학과 1.2, 인기학과 1.3 밑으로 내려온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선택 과목과 독서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들은 여전히 중시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작년과 내용은 나타내는 게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진로 역량이라든지 이런 탐구력 쪽이 있어서 보는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건 올해 이제 ROL에 올라온 내용들인데 교육학과, 인문영양공학과, 첨단 융합학부 이런 별로 이제 학생들 분석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아마 또 따로 ROL에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본인들이 가는 학과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과목이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학과는 사회랑 수학 쪽으로 잡는다. 교육공학 쪽도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선해양공학과는 수학과학 당연히 잡을 거고요. 첨단 융합학부도 수학과학 쪽을 잡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 내신들이 뭐꼭 1등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점검원 내신보다 좋으냐 나쁘냐는 서류 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5가지 툴에 의해서 조금 내용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다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아마 일단 문자가 나가기도 하고 단톡방에 계속 공지를 드리고 있기도 한데 일단 1대1 컨설팅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3들이시라면 일단 배치, 생기부 기재, 상원 1학기에 진행되는 내용들이니까 좀 눈여겨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설계 컨설팅, 그러니까 2학기에 어떤 수행평가 해야 되나 해서 이것들 이제 여름방학 중에 많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1학년들 특히 지금 이제 그 한창 선택 과목들 수요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기말고사 끝나면 거의 바로 신청 기간 들어갈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 그래서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단 통해서 내가 뭐 최소한 어떤 계열, 어떤 학과를 가야겠고, 그럼 무슨 과목들이 들어야겠네. 그런 것들 좀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1학년 내신을 보고 활동 방향을 정해야죠라고 하시는데 뭐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게 맞죠. 근데 만일에 인기학과를 원하신다면 1학년 내신 나온 다음에 새 학기 생기부 갖고는 승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학기 생기부가 꽉꽉꽉 그쪽 채워진 애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내신은 잘 나온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름방학부터 진행할 강의 계획서인데요. 일단은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연세대 화로나 국제, 혹은 뭐 기균, 고대 궤적 이런 데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대 지균 면접은 학종 면접이라 이제 팀교 면접이 그거는 이제 어차피 원서 접수 끝나고 빨리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건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재시험 면접이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 제가 다시 한번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들 주시면 아니면 아까 제가 뭐 작년이랑 차이가 없어서 설명 안 드리면서 지나간 부분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면접은 보통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이 약간 표현으로 버벅거리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번이 되게 되면 그거는 좀 치명적일 수 있어서 어쨌든 특히 서울대 지규는 2번 실수한 친구들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흔한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을 다 안 치운 이유도 있었어요. 워낙 아이들이 조금 기대 이하라는
반응들을 보여서 그래서 면접에서 꼭 그 정원을 채우는 것은 아니니까 미달이라고 해서 꼭 붙는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미지를 조금 잘못 넣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건 한 번만 좀 다시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로드 입결 같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하고 있을 거랑 조금 잘못 들어갔었는데요. 공유가 됐네요. 네, 있어서 일단 1.70한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일부 학과들은 이제 뭐 1.6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뭐 1점 첫 자체는 이제 1.456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올해 요거보다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자연적 시키면 지금 언뜻 봐서는 이 국가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이 정도 선으로부터 여기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PPT에 자료가 좀 잘못 들어가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